안녕하세요. 저는 마찰전화형 정전선별법에서 대전 방법 선택 및 마찰대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유종덕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찰전화형 정전선별법이란 연구가 왜 필요한지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럼 마찰전화형 정전선별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논문을 비교해서 마찰 방법을 선택을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선택된 실험 방법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물질만 넣어서 대전을 시켜서 대전 서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고 한 가지 재질만 넣어서 마찰시킨 후에 차저 재질과 필렛 피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가지 물질을 전부 다 넣어서 차징 타임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200년 이상이 걸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이전까지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수입을 규제하게 되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의 폐기물을 50%를 감축을 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폐플라스틱의 분리 기술입니다. 그럼 폐플라스틱의 분리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이 이런 식으로 공장에 들어옵니다. 만약 파쇄, 건조, 세척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은 정전선별법과 비중선별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고 전처리 과정이 없이 그냥 분리가 가능한 분광선별법이 존재합니다. 폐플라스틱의 분리 기술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분리 효율이 높은 정전선별법과 비중선별법 위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정전선별법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재질 분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정전선별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기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효과입니다. 대전은 두 물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때 트리보 시리즈에 따라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대전은 같은 물체 사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체더라도 일정량 이상 전자가 이동되면 더 이상 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saturation 상태, 즉 포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리보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리보 시리즈는 물체가 전자를 빼앗는 힘을 매긴 순위입니다. 두 시리즈 사이의 갭이 클수록 대전이 일어날 때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대전 서열은 물체의 일함수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찰전화형 정전선별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선별기는 크게 물체를 마찰시키는 차징 파트와 분리시키는 세퍼레이팅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전선별법은 물질마다 대전 서열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차저를 통해서 입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고전압을 걸어주어서 분리하는 선별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빠른 분류와 높은 정확도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성 물질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전선별법의 가장 큰 단점은 구성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되면 효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인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세 가지 물질을 넣을 경우 분리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차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행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방법 선택에 관한 실험입니다. 먼저 플루다이스 베드는 밑쪽에서 공기가 주입이 되면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샘플들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대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평평한 메쉬의 경우에는 마찰을 위한 충분한 힘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경사형 메쉬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로테이팅 튜브 방식입니다. 로테이팅 튜브는 원통 내부에 플라스틱을 넣고 원통 자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실험은 원통형 아크릴을 잘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펠러 타입에 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프로펠러 타입은 DC 모터를 통해 프로펠러를 연결을 한 후 이 DC 모터를 돌려서 마찰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프로펠러 부분을 스태틱 믹서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각 실험 결과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플롯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결국 전기장을 통해서 분리가 되려면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합니다. 플루다이스 베드 구조와 스태틱 믹서 구조의 경우 겹치는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테이팅 튜브의 경우 ABS와 아크릴이 거의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플루다이스 베드와 스태틱 믹서의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플루다이스 베드의 경우 처리 용량이 작고 설계가 어려운 데 비해서 믹서의 경우 설계가 용이하고 처리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 스태틱 믹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방법이 믹서로 결정되었으므로 실험을 위해 스태틱 믹서의 구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제 폐플라스틱의 분쇄품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정량적인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렛으로 실험을 대체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서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목표는 결국 아크릴과 ABS와 PET의 분류 가능성의 확인입니다. 두 가지 재질만 마찰시켜 보면은 어떠한 마찰이 대전에 지배적인지 확인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전의 요인이 영향이 없다면 아크릴과 PET 사이의 마찰이 가장 큰 대전량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이 ABS와 PET 사이의 마찰, 마지막으로 ABS와 아크릴 사이의 마찰 순으로 대전량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실제로 마찰시킨 결과를 플롯한 그래프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질별로 다시 한번 플롯을 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박스 플롯과 같이 나타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경우에는 PET와 아크릴 사이의 마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ABS와 PET, 마지막으로 ABS와 아크릴의 마찰이 가장 대전량이 작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마찰을 시켜본 결과 PET와 아크릴 사이의 마찰이 가장 크지만 ABS와 PET 사이의 마찰이 ABS와 아크릴 사이의 마찰보다 작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질별 플롯을 보아도 PETG의 경우 아크릴과 마찰이 일어날 때 더 절대량이 크게 나오고, 아크릴의 경우도 PET와 마찰을 할 때 더 절대량이 크게 나오는데, ABS의 경우는 대전 서열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PET와 아크릴의 경우 대전 서열에 따라서 대전량이 변하나 ABS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대전 서열 이외에 대전에 작용하는 팩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ET와 아크릴 사이의 마찰이 가장 도미넌트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대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팩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저는 이 팩터가 먼저 차저 재질과 필렛 피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저 내부에 한 가지 재질만 넣은 상태로 차저를 외부, 내부, 중심부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에 대한 대전량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재질 사이에서 마찰 대전은 0이므로 하나의 재질만을 넣어서 대전을 시킬 경우에 차저의 영향만을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차저 재질의 영향을 받는다면 외부, 내부, 중심부 각 구역에 대한 대전량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PET 필렛의 경우 방구형이고 ABS와 아크릴 필렛의 경우
원통형인데 만약에 마찰이 잘 일어나는 구조라면은 데비에이션이 커질 것이고 마찰이 상대적으로 잘 안 일어나는 구조라면은 데비에이션이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분석을 할 경우 피규어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모든 실험에서 대전량의 평균값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차저 재질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반구형 PET 필렛의 경우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작았는데 원통형인 ABS와 아크릴 필렛의 경우 데비에이션이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통형이 상대적으로 대전에 유리한 피규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반구형의 경우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 점에서 마찰이 일어나지만 원통형의 경우 선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마찰이 일어나는 면적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규어에 의한 영향 또한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 대전서열 실험에 대한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앞에 대전서열 실험에서 대전서열 이외에 작용하는 팩터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대전서열 이외에 작용하는 팩터는 필렛의 피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 대전량은 필렛 피겨와 트리보 스티리스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대전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두 가지 재질의 분리에서는 대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실하게 분리가 되므로 대전량의 갭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상의 재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러 팩터들에 의해서 필렛이 대전되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전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분리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를 찾는 것이 차징 타임 실험에 대한 목표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초기 상태부터 15분까지 대전량을 특정하여 재질별로 나타낸 실험입니다. 먼저 PET의 경우 9분 정도에서 새추레이션 값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S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쪽으로 새추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의 경우는 3분 이후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대전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플롯한 모습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차징 타임이 증가하면은 데비에이션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분 그래프를 보시면은 PET와 ABS의 수렴 구간은 거의 겹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는 1분인데 3분 이후의 결과는 박스플롯상에서 PET와 ABS의 대전량이 50% 이상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차징 타임이 증가하면은 데비에이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ABS와 PET는 수렴 구간이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리 가능성 면에서 차징 타임을 1분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차저 구조는 결국 스태틱 믹서가 성능 및 설계면에서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차저 재질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판단이 됐으므로 차저를 변형이 적은 스테인리스 계열로 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샘플 자체의 대전량의 경우에는 샘플의 피겨와 트리보 시리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전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징 타임이 너무 커지면 대전 세츄레이션 되는 대전 구간이 서로 겹치므로 이러한 속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 재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의 분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